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PIOXX20님의 사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는 내년에 30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연차도 오르고 일도 손에 익어 신입사원 때처럼 힘들지 않고 취미생활과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못소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일 하느라 바빴고 제 주변의 남자들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들 중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연애를 해보라고 해서 썸 타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연애라는 게 너무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도 좋은데 더 늦기 전에 연애를 해보라는 압력이 있으니까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연애는 꼭 해야 하나요?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요. 뭐든 절대로 꼭 이런 건 없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싫은 걸 주변에서 강요해선 안 되죠. 근데 사연에서는 그냥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 자체는 소모적인 일이 맞긴 해요. 한번 몰입하면 엄청난 시간과 자원과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는데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딱히 가시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연애 잘못하면 상처만 엄청나게 입게 되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원래 연애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하고도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행복은 사실 내 몸과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애는 오히려 평화로운 인생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마약성 약물들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요. 엄청난 쾌락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살짝 미치는 거죠.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사랑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진지하게 다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사병 걸리면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랬죠. 이게 다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개체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계속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미친 짓도 한 번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니까 오래전에 연애를 했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기록이 다 있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해요. 그래도 그때 경험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된 게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저 자신이 살면서 하는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전부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또 나름대로 그럴 법한 이유들이 다 있기도 해요. 연애 감정에 제대로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마냥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요. 왜냐면 나도 미쳐봤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선택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무슨 득이 있을 것 같냐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내 상식 밖의 행동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좁으면 일단은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한 번 미쳐본 경험이 나 자신한테도 이득이 되기도 해요. 나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을 겪어봤잖아요. 좀 미친 건데도 그 감정은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용납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 경험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인생의 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를 적당히만, 필요한 만큼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감정의 경험이 추억이 되더라고요. 추억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살면서 보면 사는 게 뭔가 그럴 때가 꼭 오는데요.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추억이거든요.
저도 벌써 어렴풋이 느끼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추억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워낙 강렬한 거여서 추억으로서는 제일 쓸모가 많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미친 짓이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 이게 제 의견인데요.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 중독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요. 제가 아까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호르몬 칵테일이 마약 성분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연애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호르몬은 연애 초기에만 나오게 되는데 그 자극성에 중독돼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애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면에서도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애를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사회적 주류에 편입하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연애 감정 없이도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일종의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 보여요.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도 이런 분들 때문에 고민이 생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일단 굳이 모쏠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남의 개인사에 간섭을 좀 덜하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10명 중 한두 명만 그러는 사람이 있어도 피곤하잖아요. 만약 연애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입을 좀 다물던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연애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대묻거나 하면 더 피곤해져요. 아, 저렇게 까칠하니까 연애를 못하지? 뭐 이런 말이나 듣고 말싸움이나 나고 더 짜증나는 상황들만 생기죠. 사연자님이 아직 비연애, 비혼 이런 것에 대해 확고하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아직 30도 안 되셨는데 연애를 절대 하겠어, 아니면 연애를 꼭 하고 말겠어, 이렇게 결정을 내려두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 삶에는 변수들이 많아요. 다만 압박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존감 깎는 건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사연자님이 혼자서 만족하면서 잘 사시니까 오히려 연애 상대로서 매력적인 상태가 아니실까 싶어요. 너무 절박한 사람은 연애 상대로서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삶에 충실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놀러오세요. 네이버에서 남인숙 하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